최종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더 보수가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보수 진보 함께 두 분 불러서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천명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도요. 미투. 네. 자, 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막판에 변수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열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선거 막판 되면 후보들은 눈에 뵈는 게 없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게 돼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게 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다만 막판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정점식 후보 돈봉투 의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지역 언론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거에는 이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전체 이미지에는 안 좋죠. 그러니까 소탐 대실인 거죠. 예. 글쎄요. 예. 저는 지금 우리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정식 돈봉투 의혹. 이것도 제목이 또 잘못 달렸어 내가 보면. 그 다음에 축구장, 농구장, 이 선거운동 문제. 그런데 아마 우리 최민희 의원도 잘할 거예요. 예컨대 변호사보다 이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더 잘 알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무슨 도난, 사기 관련해서는 변호사보다 빵에 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듯이.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더 잘하는데 이거는 이래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유죄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모라는 사람이 기자한테 밥 먹고 돈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정점식을 우리 통영으로 지청장으로 끌고 왔다. 이 자체가 사실은 뻥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과장된 과잉 충성심이구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벌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정식 후보가 오모 씨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로 기자들을 매수하시오. 나는 증거가 없는 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문제가 우리 쪽 진영의 어떤 언저리에서 발생했다는 거, 이게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글쎄 요즘에는 근데 없는데. 근데 이게 그렇죠? 아주 왜 주목을 받냐면 요즘에는 돈 선거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건데, 이게 원래요 관련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자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본인, 그다음에 본인의 친인척이, 그다음에 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족 아내의 아내, 친인척.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유한국당 어쨌든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하고 아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 악재죠. 어쨌든. 이게 음해일 수도 있어요, 또. 봅시다. 돈 오고 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요. 음해? 이 오모 씨가, 그렇게. 오모 씨라는 사람이? 그건 조사해야 어쨌든 이 문제로 선거가 막판에 좀 혼탁한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정의당은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정당에서도 비판적인 워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막말 대호에 합류를 안 하셨었는데 그 막말 열차에 이렇게 올라타신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과 그런 불행했던 일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회찬 의원이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 자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인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심정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롱하는 건 사실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 노회찬 형하고 저하고는 이제 상당히 애증이 있어요.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그래서 특별하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다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통영도 한국당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야 일관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군현 후보 때문에 다시 재선거가 그렇죠. 됐으니까요. 예. 예. 이군현 이군현 의원하고 저하고도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따져보면 양쪽이 다 기책 사유가 있죠. 곧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새정치연합 그 대표 시절에 어떤 비리, 귀책 사유가 특정 정당에 있어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거를 원칙으로 정하자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입법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 입법하는 거 찬동하고 동시에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정당이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에 정치자금 지원은 두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취급한다. 그게 맞잖아요. 예. 그죠? 그래.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정무적으로도 조금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으로서는 또 하나 악재가 있어요. 경남FC가 2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됐는데 경남 축구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 선관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경남FC가 2천만 원을 벌금을 물게 되면서 한국당으로서는 이것도 악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예. 일정하게 이제 경남 FC 축구협회의 내규를 이제 어긴 거죠.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어서 일정하게 오늘도 제가 보니까 한국당 대변인이 사과 논평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인정한다 그거는. 예. 이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내부의 내규를 우리가 어긴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사과한다. 지금 지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한테 악재가 이렇게 겹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앙 이슈는 민주당한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두 사람이 일단 낙마했고 장관 후보자가 그리고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인사 책임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뭉개고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 이슈에서는 민주당이 좀 악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 그 재보궐선거가 하나는 통영 고성이고 하나는 창원 성산이잖아요. 창원 성산은 이제 정의당으로 단일 후보가 됐고 통영 고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통영 고성의 경우 사실 민주당에겐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중앙에 이런 논란이 더 어렵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건 맞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걸 안고 선거를 또 열심히 치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지역 이슈들은 실제 그 결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 그 지역민들이 보궐선거를 치면서 상당히 전국적인 이슈를 감안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꽤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장관 후보 낙점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영향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뭐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락세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흔들지 않아도 저는 쭉 계속 간다고 봐요. 그래서 다만 걱정이 너무 빨리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번에 장관 임명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근데요. 본래 일진일퇴는 병가지상사고 정치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그거야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신데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생물도 보면은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거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낙마한 것도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 중에 하나인데 김의겸 대변인은 본법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 눈높이 안 맞았다. 또 정책하고 어긋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조동호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가지고 그 포르쉐하고 벤츠
차값으로 따지면 3,5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외국에서 외국차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해명이 아니냐.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외국이라서 그런 외국차를 탄 게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국민 그런데 눈높이에 안 홍대에다 맞죠. 혹부 친 거지. 솔직히. 예,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예.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불필요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좀 아까 그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민감정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의 문제가 돼도 실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국민은행에서 10억을 끌려면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담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딱지를 담보로 해서 10억을 끌려면요. 딱지가 아닌데요. 예. 그 딱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뭐냐면 국민은행 본점에 부사장급 이상 3명이 최소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된다. 도대체 그게 가능하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부동산 담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금 은행에서 문제 아닙니다. 없다고. 문제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쭉 얘기해 보니까 재개발 상태에 들어간 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자산으로 실현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특히 보수적인 은행에서는 이 딱지를 담보로 해서 그렇게 10억을 꿔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서 10억, 20억 번다고 정말 열심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값어치가 그렇게 안 나가면 김의겸 대변인이 억울하게 욕먹은 게 또 되기 때문에 그 모순이 문제는 발생하죠. 은행에서 문제 없는 대출이라고 네, 그렇게 확인을 얘기를 했기 했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 그런 말이 있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예. 의혹 제기가 그래요. 아니라서요. 혹시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때 좀 하시면 그건 좋을 좀 것 거기서 같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중앙 이슈, 지역 이슈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선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투표하겠다 혹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혹은 정의당에 투표하겠다 이분들은 이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 어디 당을 찍으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미 다 결정했죠. 그렇죠. 대부분을 결정했고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의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승 1패면은 본전이다 소위 말해서. 근데 만일 2패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당에서 일부에서는 2대0으로 이길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대1로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0대2로 진다. 예. 나가면은 좀 상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흐름은 예. 이미 대세를 탔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많은 언론인들이나 그 당사자들도 이번 선거를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듯이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 대 한국당이 아닌 편과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위치를 이미 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성과다 봐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2대0으로 이긴다고 하면 황교안 리더십에 날개를 달겠죠. 그런데 만일 2대0으로 패하면은 그 차 의원 말처럼 약간의 상처를 입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혹시 당 분열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황교안 리더십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거의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건도 상당히 잘 올라온 거죠. 물론 이제 황교안 그렇게 효과가 있나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0대2로 진다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국당 대 또 다른 당과의 대결이라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우리는 충분한 성과라 보고 0대2 이기면은 0대2로 지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남 2대0 이길 것 같은데. 최민희 만약에 정점식 후보가 진다면 황 대표는 타격이죠. 왜냐하면 거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후보를 낸 거거든요. 최측근이라고 하죠. 1위 한 후보를 제끼고 최측근을 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좀 잠깐만 팩트상 이제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1등한 후보를 주저앉히고 3등한
점정식 후보를 위해서 찍어서 누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3등 했으나 신인 점수 때문에 그 가산 점수 때문에 후보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하시면은 마치 상당한 오해가 종합 점수를 따져가지고 1등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3등이었죠. 자, 그럼 최민희 의원님,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그 두 군데에서 다 패배한다면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 이렇게 그 강성 발언하시는 분들 앞에 내세워서 너무 우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세훈 후보까지 어제 그 막말 대열에 합류한 거는 자유한국당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당이 한 가지 색깔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당이든. 그래서 좀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분이 있으면 좀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오세훈 전 시장은 좀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봤고 본인도 그거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했죠. 네. 갑자기 좀 그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 일색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시적으로 지금 막말을 하면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긴 하지만 그 막말 정치로 오른 지지율 그리고 그 막말 정치가 큰 선거에서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을지는 전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한국당이 2대0으로 이긴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일단 이미 한국당 대 다른 당의 대결이 되어가지고 정부는 여당인데도 후보를 못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당한 자기 내부의 어떤 그 질책이 있을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후보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2대0으로 이겼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급격히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은 바로 현실화되겠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2대0으로 이긴다면 어쨌든 민주당은 한 곳에서는 후보를 못 냈고 한 곳에서는 패한 게 되니까요. 네, 그건 타격이죠. 타격인데 애초에 이 이 보궐선거 자체를 가지고 판 전체를 흔든다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기본 전제 이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판은 흔들렸다고 얘기했지 나는. 아니 그건 큰 판 얘기를 하는 건데 판이 안 흔들렸다고. 근데 이 선거 결과만으로 판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미 흐름이 잡혔다는데 동의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만약에 한국당에 진다면 그거는 단지 민주당뿐만 아니고 진보 개혁 세력 전체에게 큰 타격이 되겠죠. 원래 자유한국당 한 자리였고 정의당 한 자리였던 곳이었으니까. 그래요. 아까 차명진 의원이 대통령 레임덕 내리막 이런 얘기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사실은 집권 3년 차 들어서 집권 3년 차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0대2로 지면 그거 말고 아까 그냥 일반적인 걸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화 그렸죠. 네. 대체 딱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의외인 것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말 혹은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지면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는 건데 이 요즘 여론조사에 중요한 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피로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설명은 짧게 시간 없습니다. 제 얘기는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기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를 내부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스탠스를 넓히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하셨는데 후반부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계속 마이웨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반사. 원래 오늘은 더 보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선거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고 해서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한 분 모셔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